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6회 1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요. 자, 다음 중 ERP 도입할 때 선택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다른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를 선택하는 게 좋지는 않고요.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쫓아서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는 거를 해야겠죠. 이번 문제는요. BPR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요거 4번이죠. 닫혀있는 업무 환경 아니에요. 열려있지만 정보 보안도 잘 되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게 BPR이 필요한 이유이면서 ERP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되어 있다라고 해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푸시면 되고요. 3번 문제에 ERP 구축 절차 4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라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전환 시험 가동하는 부분은 구현 단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으로 정답을 푸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4번은요.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정답은 3번이에요. 통합 개념을 좋아한다는 부분이라서 각 영역, 단위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통합 개념으로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문제 상용화 패키지한 ERP 시스템 구축 시에 성공 실패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 힘든 것인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정답 2번이 되겠네요. 2번. 네, 자체 개발 인력 보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옳지 않다, 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T 자체 개발 인력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6번은요. 자,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의 계정 감형에 대한 자료고요. 자본금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다소 귀찮은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이제 요거를 적어 보면 자, 재무상태표 줄여서 FP라고 했을 때 네, 자산에 대한 것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상품, 차량 운반구,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계정, 대손충당금도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라서 얘는 마이너스로 해서 자산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자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 부분, 요게 이제 부채 계정이 되는 거고요. 네, 부채 계정. 그리고 나머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금이 자본 계정이 되는 부분인데 요거에서 자본금을 찾아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쭉 봤을 때 그냥 그 제목 계정 과목은 생략하고 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 30만 원은 마이너스, 상품 11만 원, 차량 운반구 14만 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4만 원도 마이너스 차감적 계정으로 해서 두시면 얘가 96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외상매입금 부분 6만 원이 부채. 그리고 나머지가 자본이고요. 얘를 가를 모르는 거죠, 자본금을. 그리고 자본잉여금 16만 원, 이익잉여금 1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96만 원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64만 원이 됩니다. 다소 귀찮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자산, 부채, 자본을 적어놓고 푸시면 되는 문제 요거였고요. 정답은 그래서 64만 원에 해당하는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번은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7번 문제는 네, 한국의 손익계산서 계산 과목이에요. 영업이익을 계산을 하려네요. 이것도 다소 귀찮은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도 매출액에서 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다라는 거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계정 과목을 하나하나
쪽쪽 뽑아내서 이제 푸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매출액이 90만 원이네요. 그래서 90만 원 주어져 있는 것부터 일단은 최대한 살려서 보겠습니다. 90만 원이고요. 네, 매출 원가는 기초 단기매입 기말이에요. 그래서 네, 기초 단기매입에 기말을 뺀 거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요. 기초는 40만 원이고요. 기말은 12만 원이고요. 단기 매입된 거는 이제 매입 애누리 뭐 한출 나오는 거 보니까 순 매입액을 구하라는 거겠네요. 그래서 15만 원에다가 매입하고 다시 반품한 게 4만 원이라서 4만 원은 네, 빼주시고, 네, 그리고 매입 부대 비용 요것들은 플러스해서 3만 원은 플러스 해주시고, 그리고 매입 애누리, 네, 애누리 부분은 네, 마이너스 2만 원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은 단기 매입액이 12만 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매출 원가는 우리는 40만 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12만 원, 네, 4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매출 총이익은 50만 원이 나온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바로 주어져 있네요. 15만 5천 원. 네, 그렇게 했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인가를 구하라는 거니까 34만 5천 원. 해당되는 4번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다소 귀찮은 문제들이 막 나와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문제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8번 문제는요. 결산 후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장학비 그리고 대손충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흐름을 타서 대손충당금 잔액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보충법으로 인해서 추가로 계산될 금액을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기초는 10만 원에 해당되고요. 네, 기중에 10만 원 처리를 했네요. 네, 0인 상태고요. 이중 기말에는 회수 가능액이 500에서 450이니까 기말에 50만 원만큼을 네,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설정 값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9번 문제. 자, 액면금액 5,000원 주식을 7,000원에 발행을 했네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분개해보면서 푸시면 되죠. 뭐. 현금으로 7,000원 곱하기 100주인 네, 70만 원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요거를 발행이 증자했으니까 자본금은 액면금액 5,000원에다가 100주니까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만큼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자본 잉여금 계정이 나오게 되네요. 자, 현금 네, 자산 증가했고요. 자본 증가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쪽이기 때문에 뭐 수익이나 이런 쪽과 연관이 없네요. 두 개밖에 없네요. 가나. 그래서 1번. 자산과 자본이 증가됐습니다. 9번은 정답이 1번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10번 문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네, 자기주식 처분 이익 부분은 자본잉여금 쪽이라서 자본잉여금이라서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부분이지 손익계산서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1번 이거 정답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11번 상품 매매 이익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게 상품 매매 이익인데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상품 관련된 매매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매출 원가가 비용이 된다라는 그 개념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출 원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2번은요. 기말 결산 정리 시
예, 결산 정리 대상이 아닌 것인데요. 자, 요거는 정답이 1번이죠. 1번. 네, 선급금. 요거는 내가 먼저 뭐 계약금 형식으로 내가 먼저 선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말 결산 공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급금, 약간 계약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산 정리 대상 아니다. 1번 선급금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13번 문제는요. 자, 비유동 자산을 4개로 구분을 하는 부분인데 계정 과목별 구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이고요. 네,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네, 그거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특허권, 얘는 무형자산이죠. 기타 비유동자산, 이거 아니네요. 그래서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묻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14번은요. 주창조의 7월 20일 날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이에요. 자, 단기매매증권 처분 관련된 거는 결산 시의 공정가치랑 비교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결산 시 470만 원과 그리고 처분 시에 52만 원을 비교를 해서 처분 이익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47만 원의 기말평가 공정가치보다 5만 원 더 비싼 금액으로 처분했으니 처분이익 5만 원이 발생했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15번은요. 자, 손익계산서의 판매비 관리비 얼마인가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네, 보시면 7월 2일 날 자, 갑상품을 매입하고요. 그리고 매입 시 운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매입했을 때 운반대금 요거는 매입 부대 비용으로 매입 취득원가, 매입 시 취득원가 들어가니까 판매비 관리비 아니죠. 해당 없고요. 자, 7월 3일 날 매장 임차료, 예, 요거는 임차료는 대표적인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리고 7월 16일 날 접대비도 예, 해당되는 거고 7월 25일 날 자, 이번엔 매출했어요. 매입한 게 아니고 매출했을 때의 운반 대금을 지불해 준 거는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라는 부분에서 4,000원 이 부분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 합치시면 12,500원. 네, 이런 부분이라서 15번에 12,500원이 정답이에요. 16번은요. 결산 조정 사항 부분이고요. 자, 자동차 보험료 9월 1일 날에 120만 원 지급하고 비용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자, 기말 현재 미지급 이자 비용도 있고요. 자, 요거 조정 전에 단기 순이익이 500만 원이고요. 결산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서의 단기 순이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요것과 요것이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9월 1일에 자동차 보험료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으니까 단기에 해당되는 4개월 분만 단기 비용이고요. 8개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차기분이죠. 그래서 비용 처리한 부분 중에서 80만 원만큼은 차기로 이연을 시킨, 비용에 이연을 시키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어요. 보험료가 비용이 줄어드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는 단기 순이익엔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80만 원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단기에 발생을 했는데 아직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비용 부분이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죠. 단기순이익에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다 감안을 해서 보시면 네, 수정후 단기순이익은 530만 원이 됩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6번은 정답이 53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17번은요. 1월 15일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오 라는 부분이고요. 자, 처분 손익 부분은 공정가치랑 항상 비교하시오죠. 일단 공정가치를 찾으시면 되고요. 처분가액 두 개를 찾으셔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54만 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8만 원 더 비싸게 팔았죠. 그래서 8만 원 이익이 됐습니다. 손실이 아니니까 8만 원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었었어요. 17번은 8만 원이고요.
네, 18번 문제부터는 이제 세법 관련된 내용.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인데요. 정답은 네, 2번입니다. 과세 거래 대상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 세 가지예요. 용역의 수입은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해당이 돼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세 가지. 그래서 2번 문제, 2번 보기가 정답이었고요. 네, 19번 문제. 네,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 산정 시에 장부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사항. 네, 장부가액. 네, 지금 요걸 봤을 때 다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간주 공급 중에서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같은 경우만 네, 장부가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시가였어요. 그래서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가로 처리되는 건 전부다.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장부가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라는 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네, 1번에 대한 거고요.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번 문제는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부분이고요. 자, 과세표준이에요. 세액이 아니라. 그래서 과세표준 이걸로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분 공급가액. 요거는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이니까 요거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세액은 80만 원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영세율이에요. 영세율. 영세율은 세율이 0이라는 거예요. 세율이 0이라는 거라서 세액이 없는 거지 과세 표준은 있어요. 400만 원. 그래서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점포상의 매출의 공급 대가. 요거는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10%를 한 게 공급 대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110분의 100으로 나눠야 공급 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공급 가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더하시면 돼요. 800 더하기 400 더하기 100을 더하면 3번인가요? 네, 3번. 1300. 네, 이렇게 해서 20번은 3번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세액을 구하라는 것과 과세표준을 구하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21번은요. 자, 단기순이익이 네, 1억이고요.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래요. 그리고 5년 이내에 발생분이라서 10년 이내에 발생했기 때문에 2월 결손금은 차감해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은 1억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부분은요. 한도 초과 부분은 송금 불산입이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플러스해 주는 부분. 네, 그리고 국세 체납한 과태료 부분 성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송금 불산입. 과세표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감자차익 부분은요. 자본 유지 목적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과세표준에 넣어줄 필요가 없고요. 접대비 관련된 거 한도 초과에 과세표준에 넣어줘야 되고요. 접대비도 성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넘어간 거는 과세표준에 넣어줘서 세금 부과합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2월 결손금은 5년 이내, 10년 이내에 2월 결손금이니까 500만 원만큼은 차감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산세 이 부분은요. 자, 과세 표준이 다 계산된 다음에 가산세가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과세 표준을 구하는 계산식에 가산세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감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해 주면은 네, 금액이 118 000 해서 정답 3번 이렇게 도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1번은 정답이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22번은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요. 네, 정답은 네, 4번. 네,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자,
자, 당해년도에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3억 이상인 거는 많은데요. 이게 틀렸어요. 당해년도에 그 공급가액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전 연도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약간 논리적으로 접근을 좀 외워지지 않는다면 조금은 논리적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의 부분이었어요. 23번은요. 법인세법상 입금산입 항목이 아닌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1번 감자차익. 앞서서도 나왔었죠. 감자차익은요. 자,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 증가 부분은요. 자본유지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으로 해서 가세표준에 넣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감자차익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24번은요. 일반 가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 세액 공제. 이번에 세액 쪽이에요. 세액 쪽이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게 좁혀지죠. 자, 업무용 컴퓨터 등 비품 매입세액 50만 원. 이거는 업무용으로 쓰는 거니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니까 공제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사기직장 야유에 관련된 거 받을 수 있죠. 접대비가 아니니까. 그리고 매출처 창립기념일 증정용이에요. 이런 거 접대비거든요. 그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그래서 80만 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해서 24번은 8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25번은요. 자, 무릉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이거는 가세표준이 주어져 있고요. 법인 세율도 적용 법인 세율도 누진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가세표준에 따라서 다 다른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2억 원 이하까지는 10%예요. 지금 3억이기 때문에 2억 원 이하까지는 10%니까 2천만 원 구간, 2억 원 이하까지 구간은 2천만 원 먼저 산정이 되고요. 플러스 2억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죠. 그러니까 초과된 1억에 20%니까 2천만 원. 두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거 2천만 원 추가로 설정 산출세액을 세액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4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5번은 4천만 원이고요. 26번은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라서 수익적 지출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는 거는 그냥 유지보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자, 개조하거나 피난시설 등의 설치 등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합한 55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네, 그리고 27번 문제는 이제 원가에 대한 문제들이 되는 거고요. 27번. 자, 가공원가예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랑 제조간접비 부분이죠. 직접 재료원가는 해당 안 되고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 제조간접 경비에 다 해당이 되겠네요. 직접 재료원가만 제외하고 다 더해주시면 375만 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그리고 28번은요. 자,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와 관련된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한 경우에 예정 배부액과 배부의 가대 및 가소 여부를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예정 원가와 실제 원가를 가지고 일단 예정 배부율 를 구하고 예정 배부율이 구해진 후에는 예정 배부액을 산출할 거예요. 자, 예정 배부율은 예정 쪽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정 제조 간접 원가로 되어 있는 제조 간접 원가 부분을 자, 요런 예정 배부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니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6천 예정 작업 시간 기준이 되는 것 6천으로 나눠주시면 예정 배부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9. 예정 배부율은 이제 9가 되고요. 그리고 예정 배부율이 산정이 되면 예정 배부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예정 배부액은 실제 시간,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 기준가를 나눈 부분이 작업 시간이었거든요. 요거의 실제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구한 게 예정 배부액이 됩니다. 라는 거에서 45,000원이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배부액과 예정 배부액을 구하고 나서 실제 원가와 비교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일단은 예정 배부액이 나왔으니까 예정 배부액은 45,000원.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건 일단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배부 차이에 대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자, 그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인공은 예정 배부액이에요. 그래서 예정 배부액이 실제보다 예정 배부액이 주인공이고요. 예정 배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보다 적게 배부가 됐으면은 예정이 적었으니까 과소 배부됐다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과소로 해서 3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29번은요. 자, 재고자산 평가에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거예요.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상당한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선입선출법은요, 기초에 있던 거를 다 무시하는 부분이라서 기초에 있던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투입된 원가만 감안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기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 단위당 원가는 단기 투입 원가에다가 완성품 환산량을 한 부분인 1번이 정답이 됩니다. 30번은요. 자, 관리회계 용어로서 이 부분은요. 예, 상당히 생소한 문제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문제였는데 정답은 원가 대상별로라는 부분이라서요. 원가 대상별로 추적할 수 있을 때 뭐 이를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 대상이라는 상당히 개념적인 내용이 나왔던 문제였고요. 네, 31번은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 일부고요. 자, 여기 기초, 기말, 제품 T 계정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풀어라라는 건데요. 네, 요거 사실 요걸 가지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제품 계정에 요게 해당되는 게 요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래서 사실 풀 필요 없고요. 25만 원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바보같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25만 원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걸로 해서 푸셔도 어차피 25만 원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조금 그랬어요. 어쨌든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32번은요. 자, 손익분기점에서 매출액이 1억이고요. 공원이익률이 4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요. 보통 공원이익률이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공원이익률 분의 고정비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구해지는데요. 현재 고정비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고정비부터 구한 다음에 목표액을 산출하려고 하는데요. 자, BEP 매출액은 1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공원이익률 40%니까 0.4분의 고정비 X. 그러면은 공원이익률이요. 고정비 X는요. 4천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목표 매출액은 자, 고정비에다가 목표로 더 3은 목표 매출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다가
공원 이익률 0.4를 곱하시면 목표 매출액, 목표 이익이 가산된 목표 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식으로 풀어보시면 1억 7,500만 원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목표 매출액은 이렇게 1억 7,500만 원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원가 문제들은 점점 쉬워지고 있는 추세니까 다른 부분 문제들이 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풀어주시고 계산 문제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